안녕하세요. 이번 라스트 페어리테일이라는 게임을 제작한 제작자 오우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펀딩으로 찾아뵙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지 않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펀딩을 선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한 발짝 더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과의 거리감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남은 펀딩 기간 동안 신뢰를 좀 쌓고자 제가 이렇게 얼굴을 걸고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이 라스트 페어리테일이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봤던 동화들이 있죠. 그 동화 속 캐릭터들을 보면 동화 속 캐릭터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각자 있었어요. 그런 각자의 소원을 이 게임에서는 캐릭터들의 승리 조건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들마다 원작을 따온 고유의 승리 조건이 있고요. 그 승리 조건에 다다르기 위한 캐릭터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캐릭터 행동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방해를 하고 먼저 승리 조건에 다다르는 캐릭터가 승리하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라스트 페어리테일이라는 게임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캐릭터들이 방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컴포넌트 구성은 방해물 카드 서로가 25장을 가지고 펼치는 게임이 되게 될 텐데요. 이 방해물 카드로 상대방을 방해를 하고 나는 방해물 이득을 얻으면서 혹은 내가 모아야 하는 어떤 방해물들을 모으면서 승리에 다다르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해물들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해물들은 바로 이 동화 속 캐릭터들을 실제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화를 보다 보면 동화 속 캐릭터들이 어떠한 난관을 부딪히게 되는가, 어떠한 것들이 주인공을 방해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방해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좀 꼽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런이라고 말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이제 직접적으로 주인공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수상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지에 살고 있는 무서운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이 괴롭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괴롭힐 수도 있겠고 하겠죠. 이런 동물들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숲이 너무 울창해서 내가 가고 싶은 어디론가 갈 수가 없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섬 한가운데여서 무언가 내 꿈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데 이제 바다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다. 커다란 호수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을 해서 숲과 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총 4가지의 기본 방해물 카드들을 구상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상한 사람, 무서운 동물, 깊은 바다, 그리고 어두운 숲, 이렇게 4가지 방해물들이 될 텐데요. 이 기본 방해물들이 원작 캐릭터들의 배경과 아주 잘 녹아 들어가서 각자 캐릭터들의 개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소로 보물상자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보물상자를 통해서 이제 황금 카드를 서로가 얻어갈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심리전을 통해서 이 보물상자로 내가 방해물 카드를 얻어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방해물 카드를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를 서로 잘 활용을 해서 가운데 있는 황금 카드를 이제 잘 가져가셔서 승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을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캐릭터 카드를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안 했던 이유는 AI로 밸런스를 맞췄다고는 하지만 밸런스와 재미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에 제 디자인을 확정지어서 넘기는 순간 전까지도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캐릭터들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을 확정 지은 후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형태의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각자 캐릭터들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이 게임을 펀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전면부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AI로 밸런스를 맞춘 게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AI로 밸런스를 맞췄다라는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하나 여러분들께 좀 깊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은 간략한 게임 개발 도중에 AI를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AI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다가가고 있는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AI 관련된 얘기는 있는 게임을 잘 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 당시, 그러니까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개발 도중에 AI를 접목시켜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게임을 만들었다. 즉 게임 제작에 AI가 접목이 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저는 크고 재미있는 요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게임들, 특히 캐릭터들의 재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강력한 이러한 게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좀 밸런스 문제가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캐릭터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막 진짜 천판에야 한 판 이기고 막 제발 이러면서 굳이 막 해서 한 판 이겼을 때, 물론 그때의 쾌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너무나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겪고 게임을 이겨나가는 것이 재미를 줄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 이기는 캐릭터는 없도록 하자라는 마인드로, 즉 이 AI를 도입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무한 루프를 도는 그러한 캐릭터들이라던가, 혹은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를 상대로 할 때 어떤 플레이를 거치게 되면 절대 안 진다 라는 그러한 캐릭터들,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룰에 대한 허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